네, 5년 전쯤에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임신을 한 15명의 간호사들 중에서 무려 5명이 유산을 했고요. 출산한 10명 가운데 4명은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 간호사들은 지난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는데요. 공단 측은 자연유산을 한 간호사들은 심사 대상이 되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 자녀들은 산업재해 보상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계시는 강령의 공공노조 의료연대 전 제주지부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건 참 이상한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예. 먼저 유산 그리고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3가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교대 근무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 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교대 근무는 어떻든 다 아시다시피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산 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고요. 네. 야간 근무 또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시 조사에 의하면 제주 지역 타 병원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4번에서 7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반해서 저희 병원의 경우는 최소 6번에서 8번, 최고 많으면 14번에서 15번, 한 달에 반 정도까지 야간 근무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네네네. 예. 뿐만 아니라 휴일이 쉬어야 되잖아요, 간호사들도. 예. 근데 야간 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 이후에 휴일이었기 때문에 예. 잠만 자다가 다음날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되다 보니 예. 모든 노동자들 적용되는 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야간 근무 수가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야 될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휴식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몸이 지쳐왔고요. 그리고 수액 박스를 들고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등의 중량물 작업들을 또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관리자의 폭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무 수치가 굉장히 컸고요. 마지막 3번째 원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어느 병원에서도 하지 않는 약물 분쇄 작업을 간호사들이 직접 병동에서 분쇄 작업을 하다 보니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출산이 된 것으로 약물 파악하고 분쇄 있습니다. 작업이요? 약물 네네. 분쇄 작업이라는 게 어떤 작업인가요? 환자들이 경구로 입으로 약을 복용할 수가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요, 파우더링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무슨 약을 빻는 이렇게 빻는 그런 작업인가요? 가루로 만드는? 네. 예. 근데 그거를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예. 근데 여기서는 간호사가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 분쇄 작업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지금 50대 이상, 90대 이상 고령 환자들이 많고요. 대부분이 질환명을 보면 뇌졸중이라든가 치매, 파킨슨 등의 신경기 질환증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주요 투약하는 약물들을 보면 수면 조절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수면제를 복용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 장애이기 때문에 진정제를 복용시켜야 되고, 또한 경기가 같이 동반되면 항경련제 이런 약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빻는 파우더링 작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환자들의 들어가야 될 약분들이 독성들이 결국은 간호사들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직접 복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쇄 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이 파우더링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역학조사 오셨던 분 말에 의하면 어느 병원에서도 60년, 70년대에 있었던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예. 특히 임산부들도, 임신한 간호사들도 예외 없이 이런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인력 부족이 문제인 거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고요. 자, 야근도 했다고 하고 임신한 몸으로 야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 말씀하세요. 예, 임신한 간호사들은 야간 근무는 제외됐었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약물 파우더링 작업에 대해서는 뭐 예외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약물 파우더링하는 간호사들이 이미 병원 입사해서 10여 년 동안 그 당시 7년, 8년 동안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작업들인 거죠. 예. 하루에 뭐 적으면 3회, 많으면 5회 정도 노출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유산이나 어떤 그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의 출산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역학조사 이야기도 하신 거죠? 예, 저희 노조에서 어떻든 역학조사 의뢰를 해서 결국은 뭐 여러 투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예. 뭐 선천성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유산에 대해서 업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밝혀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예.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 하는 FDA에서요. 예. 그러니까 임산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 주로 카테고리 A, B, C, D 등급, X 등급을 해가지고 노출을 주의할 것을 공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 카테고리 D의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위험이 증명되긴 하였으나 예. 부분적으로 부작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카테고리 X에 해당되는 약물들은요. 인체와 동물 모두에게 태아의 기형이 증명된 약물로 임산부, 가임 여성에게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 FDA에서 정한 X등급에 해당되는 약물이 17종, 또 D등급에 해당되는 약물이 37종이 사용되고 있었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기형을 일으키거나 자연유산 등이 원인이 되어졌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약물 분쇄 작업 당시 어쩌면 7, 8년, 10년쯤 현재 10년까지 하면서 보호장구 전혀 착용 없이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보호장구 없이 이런 약물 파우더링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어떤 네.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유산을 한 지금 간호사 6분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4분이 산재 신청을 하셨다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2011년 12년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인 박동현 교수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역학조사 실시할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자연유산을 겪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가 결과 나온 뒤에 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달 정도의 결과가 나올 듯 하고요. 그런데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2가지 이유로 승인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한 거는 드문 일이죠? 전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례 없는 일이고요. 외국의 사례도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하지만 어떻든 선천성 심장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어떤 유해한 약물 취급 등의 문제가 있어서 태아의 당시에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 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분이나 돼요? 저희 병원은 지금 정신과 병상까지 정신과 병동까지 있고요. 그 간호사들을 빼면, 왜냐하면 파우더링 하는 환자들은 그 정신과 병동 뺀 상황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4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5명. 그런데 전체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정신과 병동을 제외해서는 2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많은 분들을. 그럼 제대로 이 환자들 돌보려면 몇 분의 간호사나 필요한 건가요? 워낙. 실적으로 지금 간호사의 인력은요. 제주의료원 저희 규정에 보면 간호사 병원이 8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절반 다른 정도네요. 직종 인력은 뭐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다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간호사는 단 한 번 채워진 적이 없고 상시 간호사들이 근무한 숫자가 40여 명에서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 인력은 간호 등급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산정 기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을 이렇게 줘서 계산을 해서 인력이 많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제주의료원 인력으로 봤을 때는 최저 등급이 7등급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예. 최소한 못하더라도 어떻든 저희 병원에서 규정되어진 간호 인력을 채워야 될 것이며 예. 지금 현재에서 20명, 30명 정도 이상은 보충되어져야 그러네요. 간호사들 휴일권도 보장이 되고요. 예. 휴가권뿐만 아니라 병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되어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